민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창문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지혜는 깊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민수는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이불 끝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걸음을 옮겨 옷장을 열고 어젯밤 미리 걸어둔 패딩과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그가 어젯밤 10번도 넘게 확인했던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어 빛에 비춰보더니 안에 든 돈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쓸어냈죠. 이번 달은 이게 한 개네 그래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가 중얼거린 목소리는 자기 변명 같기도 했고 장모에게 하는 미안한 인사 같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회사가 경기가 좋지 않아 성과급도 못 받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더 자주 장모에게 뭔가를 해드리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모가 새벽마다 빌딩을 닦으면서도 사위와 딸에게 한 번도 짐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지혜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나가요? 민수는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잠깐 어머니 뵙고 출근할게. 다시 자. 지혜는 사정을 대충 짐작한 듯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나가고 나서야 그녀는 우리 엄마 또 좋아하시겠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수는 매서운 공기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1월 끝자락의 아침 공기는 폐속까지 차갑게 파고드는 듯했죠. 그는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걸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벌써 공사장으로 향하는 노동자 몇 명이 서 있었고 그들 중 몇 명은 보온병을 들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장모도 저렇게 매일 새벽을 시작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아예 일을 그만두시라고 해야겠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빌딩이 있는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이라 도심 빌딩과도 한가했습니다. 도로에는 청소 차량이 한 번 지나갔는지 노면이 반짝였고 빌딩 안쪽에서는 불이 층층이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민수가 자동문 앞에 서자 문이 조용히 열렸고 안에서는 대걸레를 움직이는 소리와 물 끄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안쪽 로비에서는 초록색 미화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구역을 닦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허리를 가장 많이 굽힌 사람이 바로 장모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지 않으려고 낡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장갑 낀 손으로 바닥의 얼룩을 꼼꼼히 문질러 닦고 있었죠. 민수가 어머니하고 부르자 순자는 그 좁은 걸레 사이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이구,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잠깐 들른 거예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라고요. 늦게 드리면 또 안 받으실 거잖아요. 순자는 됐는데라고 했지만 두 손으로 봉투를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그의 장모는 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지만 받는 손은 조심스러웠고 받은 뒤에는 바로 앞치마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게 챙겼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박씨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일찍 온대요? 사돈이 복이 많은 거지. 순자는 알고 우리 사위가 그냥 잠깐 들른 거지요라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장모를 따라 휴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은 좁은 공간이었지만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며 따뜻한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낡은 의자 몇 개와 사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철제 컵에 보리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회사 힘들다며? 너도 모아야 되는 돈 많을 텐데 이렇게 하지 마. 저도 벌잖아요. 어머니는 더 춥게 일하시는데요. 둘이 웃고 있는 그때 빌딩 정문이 또 한 번 열리며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로비에 맑게 울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무광 검은 핸드백, 허리를 꼿꼿이 세운 중년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박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바쁘고 여유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수처를 한번 둘러보고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더니 곧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목에서는 순자가 바닥을 닦기 위해 몸을 낮추고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가 있어 조심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오늘 미팅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뿐이라 앞을 넉넉히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비켜봐요. 미끄럽잖아요.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다리를 옆으로 내밀어 순자가 닦던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순자는 몸을 더 낮춰 피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말순의 발끝이 순자의 옆을 건드리며 밀었습니다. 순자의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했고 그가 짚고 있던 대걸레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거의 뛰듯이 달려나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무릎이 딱딱한 대리석에 살짝 부딪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때서야 말수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고 대걸레와 물통, 미화원들이 있는 이 공간이 자신이 방금 무심코 지나친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민수야, 너 여기 왜 있어? 말수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며 웃으려 했지만 이미 로비 근처에 있던 경비와 사무직 직원 두세 명이 이 장면을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상황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물 있는 데서 닦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허리를 세우려 했지만 얼굴에는 당황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쪽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못 본 척하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들어있었고 말수는 그 눈빛을 알아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로비는 짧은 침묵에 잠겼고 사람들은 시선을 거둘 듯 말 듯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수는 더 공개적인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 와보세요. 할 말 있어요 라며 어머니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휴게실 문이 닫히자 밖에서 들리던 대걸레 소리가 멀어졌고 세 사람의 호흡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참. 내 장모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나도 급해서 그랬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아니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일하시는 분인데 일하는 사람이니까 더 조심하라고 한 거지. 거기다 물까지 흘려놓고 발로 미는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민수의 말투는 처음보다 조금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너도 알잖아. 내가 사돈 얼굴 들여다보기가 어떤 줄 알고. 내가 체면이 있잖아. 며느리 친정이 여기서 청소하는 거 사람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녀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불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세월,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던 시간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것뿐인데 그게 결국 다른 사람을 낮춰버리는 말로 나온 것이었죠.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자자, 여기서 이러지들 말아요. 저야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죠. 순자는 한 손으로 무릎을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이 일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마음도 알았습니다. 장모가 이런 일에 휩쓸리면 딸과 사위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인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더 높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뜻이 분명히 쓰여 있었고 말순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식탁 위에 저녁을 덮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거래처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지혜가 묻자 민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듯 앉았습니다. 하루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를 발로 밀었어. 그는 결국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혜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또 어머니 체면 얘기하셨어요? 처음엔 몰랐다더니 나중엔 그 말하더라. 사돈이 여기서 일하는 줄 알았으면 안 그랬다고.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고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해서 딸을 키워낸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남들 앞에서 그것도 사돈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걸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그냥 넘어가자고 했을 거예요. 응, 진짜 그랬어. 나보고 내 엄마도 놀라서 그랬을 거라 하시더라. 우리 엄마가 그 말하는 건 진짜로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간에 낄까봐 그러는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두 집안 어른들끼리 눈치로 덮어버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직업이 뭐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기 아내와 딸이 앞으로도 지켰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 두 어머니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밥 먹는 자리 아니야. 확실히 이야기하려고 불렀다고 할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지혜를 바라봤고 지혜는 잠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조용한 한식당의 작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시간을 맞춰 도착한 순자는 일하는 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가지런히 묶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라며 순자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잠시 뒤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처음엔 딱딱한 얼굴로 어디 보자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두 분께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그냥 넘기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말순은 바로 방어했습니다.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랬다니까. 순자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바닥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일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민수는 이번만큼은 그 말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다 끝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그는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눈을 피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속상했어. 사돈이 여기서 이런 일 하는 거 나만 모르고 있었단 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다 보면 알잖아. 결국 다 말이 돈으로 가고 체면으로 가는 거. 그래서 발로 미는 건 괜찮다 생각하셨어요? 민수가 묻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순자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옛날에요. 사돈댁 어려울 때 제가 좀 도와드린 적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말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혜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그러나 끊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민수 결혼하기도 전이었을 거예요. 사돈댁 남편이 하시던 일이 잘 안 돼서 집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지요. 그날 나도 마침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현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애도 있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그냥 못 지나갔어요. 순자는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떠올리듯이 말했습니다. 애 있는 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 집 사람들 다 갚을 사람들인데.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며칠 뒤에 주겠다고 손을 모아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돈댁이 얼굴이 많이 상했지요.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더욱. 말수는 그제야 고개를 아주 천천히 떨궜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요. 저는 그 집안 덕에 우리 지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도와드린 것도 나중에 우리 애한테 좋은 일 돌아오라고 한 거죠. 근데 제가 도운 게 사돈한테는 부끄러운 일이었나 봐요. 순자의 말은 원망보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은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덮어두기엔 마음 한쪽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말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어. 그땐 진짜 창피했어. 내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날까봐,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볼까봐 그게 다 싫었어. 그래서 더 멀리 했어.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걸 처음 알게 되었기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 텐데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너희는 모르고 사는 게 좋으니까요. 내가 좀 낮춰서 살면 너희는 덜 시끄럽게 살잖아.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이 문제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오래된 빚과 체면과 열등감이 얽힌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다시 그 빌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하자 낯선 광경이 보였습니다. 장모 순자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 말순이 손을 맞잡듯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툰 손으로 비닐을 묶으며 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끈을 2번 감아야 안 세워요? 순자는 웃으며 다시 한번 묶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맞아요. 이게 제일 튼튼해요. 사돈이 감각이 좋네. 경비 아저씨가 이 모습을 보고 2분 사돈이셨구만요. 아침부터 보기 좋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민망해했겠지만 오늘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네, 우리 사돈이 여기 다니셔요. 일 되게 깔끔하게 하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어쩔 줄 몰라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말수는 커피를 받으며 민수의 눈을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그날 일은 내 잘못이었다는 말없는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이제 진짜 가족 같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이라는 건 결국 가진 것보다 태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조금 뒤 지혜도 도착해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청소도구와 쓰레기 봉투, 그리고 나란히 선 두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 웃음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오늘 아침에 나온 이유가 충분했다고 느꼈습니다.